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30일 4월 말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호주 대규모 군함, 일본의 대규모 프리기탐 구매 프로그램의 충격. 고든 아서가 디펜스 뉴스에서 4월 27일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C3000에 따라 호주와 일본은 호주 해군 렌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모가비급 프리깃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이 계약은 이달 초 멜버른에서 JS 쿠마노에 탑승한 양국 국방장관들에 의해 체결. 이는 일본의 사상 최대 방산 수출로 조선산업에서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양국 간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에서 4,800톤급 프리기탐 3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첫 번째 프리기탐은 2029년 12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서호주에 또 다른 8척의 프리기탐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선박 건조 작업은 향후 10년간 최대 200억 호주달러, 미화 14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2022년 9월 5일 방위 지도자들이 일본에 있는 모가기급 호위감을 방문했을 때 헬리콥터가 정박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는데, 호주 재련소에 일본 추가로 8척을 하게 되는 것은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전에 한번 언뜻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렌의 해군 능력 책임자인 스티븐 휴즈 제독은 능력 관점에서 보면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가비는 우리가 배안해서 기술을 한 세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미 소나, 유니콘 통합 마스트 등 구종의 장비에 대한 일본 기업 NEC MT30 가스터빈에 대한 롤스로이스 등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렌에는 호바트급 구축함 3척과 안자급 프리기탐 7척 등 지상 전투원이 10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리기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자는 업그레이드된 모가비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장에는 32셀 MK41 수직 발사 시스템의 ESSM 블록 2 지대공 미사일, 갑판에 장착된 해군 타격 미사일, MK54 경량 어뢰 및 C램이 포함됩니다. 전투관리 시스템, 소나 및 유니콘 마스터와 같은 일본의 시스템과 센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휴즈는 선박 인도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호주화된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호주 해군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최고의 함정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군함이 가지고 있는 전투 기술, 고급 기술이 크게 호주식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입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궁극적으로 호주와 일본은 35척의 모가비 프리기탐을 함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일본의 해군 기술력에다 현재의 해상 자유대의 수준 높은 전투함이 일본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조선업 경쟁의 시대인데 우리는 전투함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전투 기술이 어떤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K조선 캐나다 잠수함 운운하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아름다운 영국의 날, 찰스 왕세자의 트럼프 방문에서 얻은 시사점. 레베킨 모리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4일간의 국빈 방문 둘째 날을 미국과 영국 간의 점점 더 험난해지는 관계에 대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드물고 역사적인 연설을 공동의회에서 했으며 실제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2023년 대관식 이후 국왕의 첫 미국 방문입니다. 왕실은 4월 28일 화요일 찰스 왕세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배를 나누는 공식 만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폐의 역사적인 방문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감의 상태는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의회에서 연설할 때 종종 연합의 상태는 강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찰스는 영국 군주가 의회에서 연설할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드문 연설을 의회 합동회의에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1년에 의회에서 맨 처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전용 비행기에서 내리는 찰스 왕세자와 여왕의 트랩을 내리는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폐하께서 미국과의 관계 상황에 대해 직접 업데이트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유지되는 유대감입니다. 이 연설은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세전쟁, 나토에 대한 모욕, 이란과의 전쟁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영국 사이에 큰 균열이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찰스는 우리의 파트너십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시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들이 본능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통치 방식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통된 민주적, 법적, 사회적 전통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두 나라는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트럼프는 그 연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질투했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찰스와 카밀라가 국빈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말했습니다. 전쟁의 갈등. 찰스는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찰스는 연설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 중인 시기에 종교 간 관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도움이 필요한 전쟁 중인 한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런 연결을 보면서 화합이라고 표현하고 했지만 향후 세계의 구도가 미영케 연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때는 그린란드도 먹고 영국도 힘을 보태가지고 나토에서 영국도 어차피 그 EU에서도 떨어져 나온 상태죠. 영국은. 그래서 중국 죽이기 다음에 패권 구도는 미국 플러스 영국 플러스 캐나다 대 유럽 플러스 러시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의 예측입니다. 찰스 영 국왕, 우리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프랑스어 썼을 것 위트. 이철민 조선일보 4월 29일 28일 백악관 국빈 만찬서 미국 아니었으면 유럽은 독일어 쓰고 있을 것. 트럼프의 과거 발언 빗대. 트럼프의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놓고선 1814년 우리 영국군도 불질러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찰스 3세는 이날 연회를 보스턴 차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이라고 표현했다. 1773년 12월 영국의 차 세금의 항의에 미국의 식민지인 100여 명이 영국배에 실린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진 재물 파괴 사건을 나중에 미국 독립 이후에 미국에서 풍자적으로 티파티라고 부른 것에 빗댔다.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에 영국이 프랑스와 북미 식민지 경쟁 7년 전쟁 1754년에서 1763년에서 승리해 프랑스의 북미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킨 것을 빗댄 위트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찰스 3세는 이날 앞서 미 의회 연설에서는 젊은 시절 5년간 해군 장교 근무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최근 영국 해군의 수준을 비하한 것에 대해 점잖게 동맹과 국가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두였다. 영어 빼고 다 통해 미 의회 사로잡은 찰스 3세 영국식 유머. 워싱턴 박국기 특파원이 4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찰스 3세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경고를 인용해 우리는 요즘 미국과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언어만 빼고 말이다. 라고 농담을 던지며 다소 경직될 수 있는 의회 연설의 포문을 부드럽게 열었다. 두 나라가 똑같이 영어를 쓰는데도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국 영어가 발음이나 억양은 물론 일상 어휘와 철자법까지 확연히 달라 정정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현실을 꼬집은 대목이다. 이른바 공통의 언어로 나뉜 두 나라라는 영미권 특유의 자주 섞인 언어 유희를 재치있게 활용한 농담에 의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 당파적 기립박수와 다른 근래 보기 드문 초당적 분위기였다고 평가하며 국왕의 연설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다. 2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찰스 3세 국왕이 상하원 합동 회관에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고 뒤에서 웃는 벤스 부통령과 하원 국회의장이 웃음을 짓고 있네요. 이어 가장 큰 호응을 얻어낸 대목은 양국 의회의 문화적 차이를 유쾌하게 짚어낸 인질 농담이었다. 영국은 매년 의회 개회식 때 국왕이 의사당을 방문하는 동안 하원의원 1명을 버킹엄 궁전에 억류해두는 수백 년 된 독특한 전통이 있다. 이는 17세기 찰스 1세가 의회와의 권력투쟁 끝에 참수당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국 군주들이 적대적일 수 있는 의회에 방문했다가 무사히 귀환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안전담보다. 현대에 들어서는 순전히 상징적이고 의전적인 행사로 남아 인질로 지정된 의원은 궁전 안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대기한다. 찰스 3세는 이를 언급하며 요즘 우리는 우리의 손님을 꽤 잘 돌본다. 그들이 종종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의장님, 오늘 이곳에서 그 역할을 자원할 분들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에 좌지웅을 폭소케 했다.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에 관한 능청스러운 농담도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번 국빈 방문이 미국의 독립을 좌절시키기 위한 교활한 후위 작전의 일부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해 의원들을 즐겁게 했다. 이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250년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국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바로 엊그제다라고 덧붙여 연설 중 가장 큰 웃음을 유발했다. 참 영국식 유머라는 게 독특하군요. 단독 이 대통령 이스라엘 논란 인용 계정 X 수익 창출 정지됐다.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4월 29일 보도했습니다. 계정주 지적받은 게시물 113개뿐인데 정지. 수익금액 기부 유튜브로 하겠다며 구독 관여.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할 당시 인용한 X 계정의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계정주는 자신이 100여 개의 허위 사실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제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영상에서 공개된 정지 사유로 X는 귀하의 계정은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여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X는 정책에 따라 정책 위반 콘텐츠로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콘텐츠 공익 있을 시 예외 성적 콘텐츠 허위 정보 및 조작된 미디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사기성 게시물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My first video on YouTube is out now 이런 표현도 있네요. 자기는 무슬림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거를 많이 봐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의 가짜성 게시물을 공유했다. 내가 인식하기로는 이스라엘은 악감정을 가지면 언젠가는 보복한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할지. 일단 외교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죠. 한미동맹 지원 자강외침, 그 치명적인 유혹이 부를 김정은의 미소. 이해완 정치부장 뉴데일리에서 4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안보의 최전선에 선 우리에게 동맹 간 정보 공유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자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우리를 사실상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직접 거래를 노리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노고로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점에 정보 협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안보 구조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정보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억지력은 능력과 의지, 무엇보다 신뢰에 의해서 작동한다. 미국이 보유한 정찰 자산과 정보력은 단기간에 우리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보 공유가 늦어지는 순간 대응은 뒤처지고 그 틈에서 오판이 가능성은 커진다. 북한이 노리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이다. 현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강 노선은 분명히 필요한 방향이다.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우고 첨단 무기와 정보 자산을 확충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자강은 어디까지나 동맹을 보완하는 개념이지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거의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특히 핵을 보유한 상대를 억제하는 문제는 더 그렇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단기간에 모든 억지력을 홀로 구축할 수는 없다. 결국 억지력은 보이는 힘과 느껴지는 힘이 동시에 작동될 때 완성된다. 동맹이 굳건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 주는 압박은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효과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자강론이 힘을 가지려면 역설적으로 더욱 견고한 한미동맹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방향 논쟁이 아니라 흔들린 공조를 복원하는 일이다. 정보 공유를 정상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단단히 묶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는 없다. 한미동맹의 균열에서 가장 크게 웃을 주체는 북한이다.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상병벌모 기차벌교라고 했다. 최선은 죄송합니다. 적의 전략을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끊는 것이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적이 원하는 길로 들어서는 셈이다. 결국 선택은 명확하다. 자강이냐 동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강과 동맹을 어떻게 함께 작동시키냐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4월 29일 또 MBC 정상민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항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 이따위 말을 했는데 일부 세력이 선동한다. 불순주의자들 같이 이 한미 동맹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불순불자처럼 이 표현하는 이 안규백이라는 이 친구 아주 이상한 애예요. 안규백이란 민간 출신 국방장관의 말은 그야말로 한미동맹 유지 견해파들을 소수로 몰려 선동이라는 용어로 매도했다. 한미동맹 유지 세력이 소수이냐? 나이도 어린 자가 말이다. 자강은 동맹이 있으면 더 견고해지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미국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라 페르나도 산처와 같은 산적으로 느낄 때가 없지는 않지만 최근 카리비안 해적으로 비유하게 되고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제강이 왜 자꾸 친중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안고백 프로필을 찾아봤는데요. 1961년생 나이도 어린 새끼가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지역감정을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일본 여름 하늘길 재편, 중국 노선 급감, 한국 대만 노선은 증가. 유진의 조선비지에서 4월 29일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이후 두 나라 사이 외교 마찰이 불거지면서 핵심 방문객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반대로 중국을 뺀 인접국 항공 노선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행 노선은 주 1595편으로 22% 늘었다. 대만행 노선도 주 732.5편으로 12% 증가했다. 중국의 다른 국가 항공사들도 치솟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일본 노선 단축을 저울질하고 있어 인바운드 관광을 지렛대 삼아 내수를 부양하려던 일본 정부 계획도 근본적인 차질이 나타날 빚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 뉴스 나왔던 것은 하도 중국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오는 거 싫어요. 일본 국민들은 인바운드고 나발이고 그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오는 거 싫다. 일본 국민의 정서가 그런데 무슨 이따위 그 뉴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또 중국은 무비자 입국을 한국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비자니까 중국도 가보자. 뭐 비자 신청하고 그러기보다도 여권만 있으면은 중국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갔다 왔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많이 구경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또 무비자 입국을 한국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또 중국에는 또 많이 들어가는 거로 관광을 가는 거 또 이득을 중국이 보고 있는 거지요.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삼성물산 매출이 10조 4,658억 원인데 7.5% 증가했고 그러나 영업이익은 0.6% 감소했습니다. 대덕전자 반도체 업체죠. 매출이 3,463억 원으로 60.8%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927.1% 전환 흑자가 됐습니다. 보수는 일본이 제일도 외국이 싫어도 아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진정한 보수파의 정책. 야미모토 마유미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시간과 지혜를 거듭해 축적된 방식, 사고방식, 관습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으로 특정 종교나 민족 국가 간의 편애와는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보수는 우익 착각이다. 세상 일반에서는 보수, 우익, 왠지 과격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천황폐와 지원, 헌법 제9조 반대, 군국주의, 외국인과 외국인이 싫어, 게이나 레즈비언은 싫어, 새로운 것이 싫어, 여자가 싫다, 여자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 남자가 일해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체벌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굉장한 전형적인 우익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우익적인 이미지는 본래 보수에 의미하는 거리가 멉니다. 애초에 이 보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일본의 발상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에 강하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유, 보수주의, 컨서베이티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선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철학사고를 말합니다. 인간이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는 신, 갓뿐이며 인간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왕정이나 민주주의, 과학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설계한 것,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최적이 아닌 것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자도 보수 설파.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나 정치는 자연과학과 달리 특별한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다며 이들 영역에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경험이 주요한 지식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덕이나 정치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험이란 지혜나 트라이 앤 에러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공자가 보여준 정치제도의 붕괴에 대한 우려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져왔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권위와 계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학력보다 실적으로 채용하는 실증주의. 예를 들면 누군가를 채용할 때 유럽 각국에서는 그 사람의 실적을 엄격하게 묻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쉽게 채용되지 않고 눈앞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실제로 가능하면 채용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프렌티스라고 해서 정치공을 오래 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증명되면 본채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증한다는 것은 증명한다는 것, 즉 사물을 재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과학 이야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생각이나 방식, 법칙을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 즉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증주의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지혜를 거듭해 실수 저금. 그래서 유럽에서 태어난 보수라는 생각의 근본에는 이 실증주의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시간과 지혜를 거듭해 축적된 방식, 사고방식, 관례 등은 수많은 시도를 거쳐 증명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고 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반대 혁신이란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증도 보수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켜라만 외치는 일본인이 부족한 것은 보수주의는 특정 종교나 민족, 국가에 대한 편애와는 분리된 것입니다. 일본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니고 외국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회 변화의 속도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선 일본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언설에는 왜의 물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여된 것은 영국의 정치가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지적하는 보수주의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경험함, 겸허함, 쌓아온 것의 의미, 실증주의, 사회의 장래를 내다본 신중한 변화론, 구체적인 생활의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이민은 안 된다는 배주의다음으로 반중반안의 감정적인 주장, 사실을 왜곡한 역사관에 대한 고집, 일본을 객관시하지 않고 일본 대단하다고 자화자찬할 뿐인 자기만족적인 자국 예찬, 이것들은 전혀 보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의미의 내셔널리즘이자 파시즘에 가까운 사고방식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단지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형태로 발신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보수주의란 문화와 전통을 존중히 하면서도 세상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타국이나 외국인과 협력관계를 쌓아 절차탕마해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임금과도 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또요는 진정한 보수주의와 정반대. 네또요를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들르는 말로는 내비둬요 이런 얘기 같네요. 네또요 인터넷의 우익의 약자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국가 주로 중국, 한국에 대한 결렬한 비판과 혐오를 표명하고 강한 민족주의적, 배회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나의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문화도 존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수주의의 본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 신보수주의라고 그냥 명명해서 지금 제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저도 최소한은 보수의 정신, 버크에서 엘리엇까지, 지금 이 기사에도 그 버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면밀히 읽어보면서 학습을 해본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현대 정치의 흐름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컨서베이티브 마인드, 러셀 커크가 지은 거서 쭉 보수주의의 그 역사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 정도는 읽어보고서 보수를 논하자. 저도 이 보수주의를 논할 만큼 학습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철학적으로도 접근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의 지금 뉴스의 핵심 대립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A의 공통 목적은 일단 놔두고 A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간의 사고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적 실증을 해야 한다. 인간의 사고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적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인간의 뭐 어떤 요거는 다시 그러면은 되돌아가는 거고, 다른 이유들을 또 좀 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를 위하여는 반드시 민족, 종교, 국가 편애를 분리하여야 한다. 민족, 종교, 국가 편애를 분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혁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과 전통과 개혁 사이에서 대립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구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 단지 좌파냐 우파냐 이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보수를 욕하지도 말고 진보를 욕하지도 말자. 단지 그것은 보수가 진보가 좌파냐, 이것도 이꼬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니까 좌우냐, 이걸 가지고 요 좌우를, 우에서는 좌를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좌에서는 우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현실적인 그 면을 보지, 보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도 말고 진보라는 이름으로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민주당하고 국힘 애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는 놈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좌우나 A의 공통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정치하는 애들의 몫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해결책을 찾았다면은 제가 정치를 하지 이런 거를 혹습니까? 아니에요. 정치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빗대어 가지고 제가 뭐 정치하고 관계없는 스루포 회계의 주장, 국내에서 실전 분석의 주장자인데, 원가회계를 멀리하자고, 원가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걸 거의 20년이나 한 15년 정도에 공부한 것을 그래도 책으로 남기고 싶어서, 뭐 유명 작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공부한 것을 책으로 남겨놓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해가지고 자비 출판을 한 책입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인데, 영어로는 어순이 좀 바뀌지만 제 고집으로 코스트를 앞세우려고 코스트 오브 인컨베니언트 스루라고 하자. 그러니까 콩고리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사람이
그 절판이 됐는데 뭐 조금만 찍었으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뭐 책값을 굳이 주겠다 그래서 책값만 받고 우선료로 어디 저기 정읍인가 어디에 있는 공장을 하는 공장장이 내 거를 어떻게 보고서 꼭 책을 구하고 싶은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창시자인 유대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는 사실상 테리토리라고 말했다. 이거 나발이 싸움이지 이거는 그 보수 진보의 그 싸움은 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다. 이건 나와바리 싸니까 힘의 관계 아니냐. 하긴 보수와 진보도 힘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실전 분석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역사에 남으면서 언젠가 이 세계가 제조원가를 버리고 스루프 퇴계로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날, 또 한국에서는 저의 그 역사적 기록이 계속해서 유튜브와 그 블로그에 남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수 세력이 안규백의 표현대로 소수 세력이 선동을 하고 이 세뇌 공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집어넣어도 나는 그거 맞는 얘기다. 그거는 그렇게 현재로선 소수입니다. 그러나 세력을 키울 수 있게 후임들도 한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수면 밑에서 지금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제목은 대동북아시아 정책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하면 이것저것 많은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이 방송은 상관관계 추론에 아주 기재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2017년도에 자기가 그 세계일보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거의 바뀐 거 없다. 1대1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국의 역사 공정에서 1위로 먹을 때가 카자흐스탄이라고 16위는 남한과 북한 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석유 관계로 쭉 풀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언론이 중국한테 지금 장악당하고 있다. 친중 매국노 아구창을 날려야 할 판들이다. 많은 언론들이 중국한테 돈을 받아 처먹고 또 초청받고 가서 향응을 받고 등등 해가지고 중국이 다음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고 믿는 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다 해변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부터 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이 방사능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죽이기다. 결론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2017년도에 작성된 데이터지만은 중국이 산업화되기 때문에 수출입하는데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무역 통로가 막히면은 중국은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